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9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제가 잠깐 성함을 까먹어서 그래서 네. 잠깐 살짝 막아 떴어요. 네.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네.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번 방송을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듣고 나서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영감이었나. 실제로도 영감은 맞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들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네. 얄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게 된 분들, 얄 작가님이 진행하는 에피소드를 좋아하시게 된 분들은 사실은 마르크스에 짓눌려 있다가 단비를 찾아.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제가 이런 드립을 쳐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네. 북이냐 남이냐를 제일 동포들한테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같은 분들이 계세요. 어디도 선택할 수 없는 분. 마르크스도 싫고 얼굴로는 안 봤는데 드라마도 안 봤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날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르크스의 압제에서 제가 해방시켜줄 제가 바로 얄 작가입니다. 압제. 그래서 지금 어디도 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마음 둘 데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다. 감사합니다. 왜 듣고 계시냐면 후원을 해주시려고. 감사합니다. 네. 마침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신 분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그중에도 이제 좀 해주신 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성함을 밝힐 수는 없고 꾸준히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되게 막 자주. 너무 감사하다. 감사드립니다. 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몇 분이 안 계시지만. 본인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코로나 재난 지원 원잉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잉? 네. 코로나 재난 지원 원잉 이렇게 보내주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해. 저죠? 옛다 재난지원금. 휴방 항의금 시옷 내놔라.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왔어요? 시옷 남친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헐. 어머 세상에 나도 모르는 남친이 여기저기 뭐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실 거면 메일도 좀 주세요. 누군지 좀 나 서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조회수의 가슴이 아파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얘기들 그리고 코즈믹 무키님 그리고 이분이 보내셨어요. 오늘 어울리는 라니스터께서 와 입금을 하셨습니다. 멋있네요. 역시 어느 라니스터일까요? 황금. 그냥 라니스터로 써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에서도 황금똥을 싼다는 라니스터. 이건 제가 봤을 땐 티리온 라니스터라고 봅니다. 저의 PC한 강박에 감동을 받아서 나를 난쟁이라 부르지 않고 외소증이라 칭호해주는 당신에게 외소증 라니스터. PC한 걸 붙였더니 막스 너무 재미있어.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얍얍. 그리고 이런 분이 또 계시죠. 폴문님 팬밍 아웃. 뭐예요? 그게? 우리 문세님을 폴킴이라고 그랬잖아요. 폴문님 팬밍 문세님 아웃. 팬님을 이거 발음하기 어렵네요. 폴문님 팬밍 아웃. 팬밍 아웃 하신다. 네. 그리고 댄 오금 유지 교원 뭔지 모르겠어요. 후까지 썼는데 그게 아마 잘린 것 같아요. 실업급여 후원해 주신 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신 분도 많으시고 역시 또 꾸준히 해주시는 분 중에 금금을 늘 주문을 외고 주문을 계시는군요. 외고 계시는 역시 이분은 코로나 안 걸리십니다. 성함 뒤에 이렇게 물음표래. 그거 네. 느낌표 하신 분은 없었어요? 예,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고 애청자라고만 그냥 보내주셨고 하지만 오늘의 후원의 하이라이트는 이분입니다. 라니스터님도 아니면 누군가요? 라니스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5월 30일 날 네. 여자친구 은하 생일. 여자친구 은하 생일에 입금을 해주셨는데 이날이 또 6월 3일 여자친구 신비 생일. 세상에. 저에게 있어 걸그룹은 오직 여자친구뿐이라는 것을. 여자친구야말로 지구 최고의 걸그룹. 이렇게 태세 전환. 여자친구의 팬들 정말 훌륭한 팬들 많고요. 러블리즈 안 되겠어요? 우리 위즈원. 그래서 러블리즈 아이즈원 제가 이 방송에서 공경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우리 러블리너스 위즈원 버디의 이런 넓은 마음에 내가 버디다 버디. 역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여러분, 최고다. 막스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러는지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계시면서. 최애도 바꿀 수 있는 역시. 네, 그렇습니다. 여자친구, 걸그룹 여자친구. 그래서 저는 다음 생일은 언제지도 보고 언제 생일이 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력이란 그러합니다. 네. 여튼 여자친구가
왜 네. 그게 그룹원이 몇 명 없을까요? 아이존처럼 12명이나 소녀시대처럼 9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6명일까요? 진짜 안타까워하시네요. 네. 참 안타깝네요. 버디 여러분 짱! 최고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더월 얘기하면서 나이트워치 얘기했었는데 네. 나이트워치가 대부분 네. 영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아더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선 네. 후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자발적 팟캐스트계 여러 와일드링한 팟캐스트로부터 팟캐스트를 지키고 있죠. 제가 요즘 정권부터 해서 이렇게 쭉 지키고 있죠. 앞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영주님들이라고 부르시는. 영주님들 알겠습니다. 많은 로드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디 여러분 이분 한 분만 계신 건 아니라고 저는 그만해. 사랑해요 버디. 모두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 또 후원 부탁드리고 저희는 기다리셨을 얼음과 불의 노래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 오늘 못 올 뻔했어요. 집에서 나오다가 네. 볼 일이 있어서 오늘 나오다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얼음과 불의 노래 무슨 얘기할까? 장병 얘기했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새눈 까마귀 얘기를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브랜 스타크가 새눈 까마귀를 만나기 위해 북쪽으로 가는 스토리가 네. 되게 있는데 브랜이란 이름도 웨일저로 까마귀래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집을 나서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까마귀를 빗자루로 패고 있는 거예요. 이제 평생 살면서 한 번 못 볼. 네, 그래서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자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머리숱이 적었나? 네. 까마귀가 반짝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사이언스네. 그래서 그 아저씨를 제가 이렇게 좀 제지를 하고 아저씨가 이제 가시고 나서 동물보호센터에 구조 요청을 제가 했어요. 못 날든가요? 네, 못 날았어요. 구조 뭘 요청을 얼마나 애를 팬 거야. 네. 그런데 구조 요청을 했더니 박스 같은 게 있으면 잡아서 보관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바로 이럴 때 궁휼한 마음으로 박스요 알았어. 제가 집다가 들어. 그래서 결국 무지끈. 아니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 그 까마귀 아마 가까이 보시면 알겠지만 네. 꽤 크죠. 맹수예요. 이 부리도 엄청 크고 그래서 무서워요. 네, 제가 전화로 구조는 제가 못하겠다. 제가 쟤한테 1m 이상 가까이 가면 제가 구조를 당할 수 있다. 저 등치가. 네. 그랬더니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갈 때까지 그러면 봐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기다리느라고 제가 못 올 뻔했어요. 기다리는데 또 이 까마귀가 가족들이 있는지 이제 가족들이 제가 걔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를 그냥 죽일 듯이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렇게 짖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까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제가 아니에요. 도와준 사람인 거 알 거예요. 제가 꽤나 오늘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동물 구조한 게 꽤 돼요. 종류도 많고 뭐 개,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수술까지 시키고 뭐 이런 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제가 얄팍한 작가잖아요. 네. 제가 이런 동물 구조를 할 때마다 로또를 사거든요. 아. 흥부 재테크다. 근데 아직까지 보답을 안 한 거 보면 이 동물들이 이 유추나 이런 능력들이 좀 떨어져서 본인이 사는 게 아니고 걔들이 물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로또 그거를 물어다 줘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믿을 수는 없고요. 짐승 새끼들을 이 새대가리들 나 지켜주는데 공격을 하려 그래. 까마귀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검은 머리 짐승. 아하. 억울하다. 네, 어쨌든 못 올 뻔했습니다. 이 방송을 새눈 까마귀가 지금 듣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검은 머리 짐승이 탈모인을 공격했다는 말도 굉장히 원피시하고 재밌네요. 또한 상징적이네요. 굉장하네요. 네. 뭐 어쨌든. 네, 다시 한번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하나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신나게 건젠 로지즈 얘기하면서 보컬 엑슬로즈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세바스찬 바로 넘어갔던 게 저는 사실 그 얘기가 문맥상 건센루스 엑슬로즈였고 저는 말씀하신 스키드로우 얘기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 말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건센로지스 보컬 세바스찬 바하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더라고. 근데 말할 때는 그렇게 인식은 안 했거든. 근데 녹음을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자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냅뒀거든요. 저는 헷갈린 거 맞아요. 그래요? 네. 나는 그냥 그때 건센로지스 얘기는 끝났고 스키드로 왜냐면
건센로이스 애들은 여기저기 사는데 스키드로우 애들이 뉴저지 살거든요. 그렇죠. 뉴저지 출신이라서 스키드로우 얘기인 줄 알고 했는데 근데 그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건스 앤 로지스 보컬이 세바스찬 바우죠. 그러니까 대표님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바스찬 바가 왜냐면 그 나치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엑슬로즈는 나치같이 안 생겼지. 그냥 백인 쓰레기 생겼지. 나치와 백인 쓰레기. 트레일러에 살고 있는 백인 쓰레기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약간 그런 그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 트레일러에 살고 알코올 중독에 돼 있고 에이즈가 걸려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갑자기 10대 소녀가 알코올 중독의 10대 소녀 아빠하고 찾아왔다가 아빠도 별거 없면서 약간 이런 류의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거 생긴 게 엑슬로즈고. 근데 저는 두 사람 좀 실제로 헷갈렸어요. 이게 둘 다 좀 꽃미남 타입이고. 아이 그건 아니라니까. 아, 세바스찬 바는 꽃미남 맞는데 네. 엑슬로즈는 아니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 그분은 트레일러에 배역이 다르다니까 배역이. 트레일러에 사는 옛날 꽃미남이었던 그렇지, 거지 뭐. 트레일러에 사는 고등학교 때 자기가 잘 나가는 쿼터백 후보였다고 주장하는 알코올 중독자 느낌이죠. 그래 둘 다 또 성격도 들었고. 음. 뭐 그때 그 메탈 가수들 다 마찬가지지만. 스키드로우는 성격이 더럽다기보다는 스키드로우는 별로였어요. 원래 그래요?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엑슬로즈였지. 엑슬로즈는 전설이죠. 엑슬로즈는 사실 더러운 게라기보다는 미쳤죠. 그렇죠. 미쳤죠. 네. 호텔의 방에 불을 지르기. 뭐 이렇게 자기 콘서트에서 다른 밴드의 누구를 지목하면서 시비 털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1대1로 일기토를 하자 그랬더니 또 안 나타나. 진짜 미친놈이네. 엑슬로즈 저거 유명하잖아요. 우리 그 자살한 이름이 하나도 생각 안 나. 누굽니까? 그 저기 너무 많이들 그러니까 자살을 하셔서. 스매시 라이크 팀. 우리 커트 코베인이요. 그래 커트 코베인하고 이 여자를 놓고 엑슬로즈가 주먹질을 한 그 사건 유명하잖아요. 그 커트 코베인 되게 만만하게 생겼잖아요. 만만하죠. 주먹 잘 못 쓰게 생겼잖아요. 애가 이렇게 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애가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그 자기 영국애처럼 생겼죠. 저기 뭐 자기 신발끈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뭐 이러게 내가 까마귀는 못 이겨도 커트 코베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네. 왜냐하면 이 유명한 얘기로 뭐 잠깐 그 시절의 얘기를 이제 또 여담으로 해보자면 머틀리 크루의 보컬리스트인 빈스 닐이 우리로 치면 왜 우리나라 연예계도에 3대 주먹 있지 않습니까? 네. 이지훈, 외하늘은 이지훈, 이건 루머입니다 그냥. 네. 최수종, 최민수. 그래서 정보석 씨도 꽤나 그랬다는 네, 얘기. 정보석 씨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근데 그것처럼 그 당시에 빈스 닐이 제일 주먹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빈스 닐이 아까 얘기했던 그게 그겁니다. 나와. 했는데 도망갔다. 건즈 앤 로지스는 보컬이 엑슬로즈고 네. 세바스찬 바는 스키드로우의 보컬이다. 엇갈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둘 다 목소리 앵앵거려서 난 솔직히 좀 세븐스마다 앵앵거리지도 않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 또 제가 정정할 결정적으로 사항. 정정할 사항이 좀 있어요. 제가 계속 발라리아 강철거 뭐 발라리아 전설의 뭐 제국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발리리아였어요. 그렇더라고요. 나 이거 충격받았어요. 저도 충격받은 게 제가 책 꽤 많이 봤어요. 지금 3번인가 4번을 지금 계속 읽었는데 어느 날 있다가 이 방송을 들은 후배가 와서 형 그런데 발리리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무식한 놈아 발리리아가 말이 되냐 발음도 이상하고 발라리아지 그리고 책을 이렇게 펼쳐 발리리아인 거예요. 저희 페이스북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발리리아라고. 네. 근데 저 그 헛갈리고 죄송한 건 맞는데 의외로 제가 주변에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발라리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발라리아가 더 입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딱 발리리아보다. 붙잖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습니다. 에일리언. 에얼리언. 에얼리언이라고 많이 그렇다. 난 에얼리언이라고 발음 그렇게 굳이 한글로 에일리언 써있는데도 맞아. 굳이 에어리언이라면서. 그러하다. 근데 발라리아는 좀 충격적.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얘들이랑 회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문을 그렇게 자막을 거진 10년의 시리즈를 맞아요. 봤는데 이거 이렇게 뭐지? 이 글자를 이렇게 헷갈리게 써놔도 결국 귀신같이 노인 코레방.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해놔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찰떡같이 착각하고 있었더라고. 저는 또 충격받은 게 그 너무 충격적이라서 드라마를 다시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그 미국 놈들 특유의 이상한 발음 있잖아요. 발레리아.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도 드라마 들으면서도 몰랐어요. 저도요. 네. 저도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발라리아인 줄 알았어요. 앞으로도 이 말실수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리리아 이거 입에 안 붙고 발리리아라고 하니까 별로 안 위대해 보여. 아니야. 난 이제 전화를 했어. 발리리아로. 발라리아가 뭐야? 발라래? 뭐야? 네. 우리 태세 전환이 빨라. 그럼 바로. 네. 어쨌든 실수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말실수도 많고 제가 틀린 것도 많은데 제가 좀 고쳐나가는 진화하는 콘텐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설계론적, 창조론적 세계로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계속 틀려가면서 고쳐가면서 그때그때 네, 우리 기관지하고 식도하고 같이 뚫려 있는 것처럼 그건 다 이 역사 주의 역사심 신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계속 고쳐나가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게 워낙 등장인물도 많고 사건도 결이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실수들은 가끔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어쨌든 미흡하고 경솔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나이 드니까 이렇게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거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렇게 그렇죠. 또 이렇게 정정하면 섞고 되죠. 대지하는 시간을 가지며 도계자하세요 빨리. 도계자하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네.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또 그놈의 피시충들이 또 난쟁이냐 외소증이냐 사실 이 난쟁이란 말 자체는 비하가 맞고 그러니까 티리온 스스로 자기 비하적인 말로 있을 걸 하는 거죠. 근데 티리온 스스로 하는 난쟁이라는 따옴표 난쟁이 단어와 R.R. 마틴님이 화자로 난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거를 보고 있는 걸 또 메타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가 거기서 티리온을 따옴표 난쟁이라고 불렀다라는 것과 그 시절에 사람들은 난쟁이라고 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따옴표 난쟁이에서 명명할 때 이것은 난쟁이라고 불리는 외소증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 여태까지 난쟁이가 몇 번 등장해 이거 다 다른 맥락이거든요. 이거는 위안 부냐 성노예냐 같은 거랑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리면서 사실 필요한 거고 저는 앞으로도 좀 필요하고 저는 오히려 두려운 건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작품이라는 거는 PC하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는 그런 그 시대의 그 공기라든가 그것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뭐 쌍소리가 나오던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들을 전달할 때 여과 없이 우리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난쟁이라고 하면 되지라는 말에는 저는 찬성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애써서라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되게 우리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이런 말 쓰지 맙시다. 뭐 이렇게 젠치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이거를 구분을 안 해놓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우리끼리 잡담할 때 꼬여요. 저도 이게 막 편님한테 이렇게 억압당해서 난쟁이를 너무 하고 싶은데 외소증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저도 듣고 나서 외소증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까 그때 결들이 되게 많이 다르고 특히나 그 이전에 제가 이 난쟁이가 작품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굳이 또 난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예를 들어 이 작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분명히 외소증도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외소증이 좋겠다. 맞습니다. 네, 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외소증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사실 그죠? 서자 남았죠, 서자. 네, 서자도 있고 그건 그냥 우리말로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서자 같은 경우에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마스타드라고 원문은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도 문학 자체가 옛날에 바스타드 번역은 지금처럼 서자라고 번역이 안 돼 있던 책들이 많았어요. 뭐 잡종, 혼혈, 뭐 등등 되게 멸칭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번역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안에선 욕으로 썼으니까 이걸 그렇죠. 단순히 그냥 정실해. 원래 본처의 애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욕으로 쓴 거니까 뭐 후레자식 같은 그런 욕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결들에 대해서 작품에 안에 들어있는 의미와 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싶으나 방송으로서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 좀 많이 고민을 해 나가면서 정화, 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맥락으로서 티리온은 스스로를 난쟁이라고 불렀다라는 문장은 나는 방송에서 말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티리온이 등장합니다. 그 난쟁이 드디어 나왔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네. 요거는 충분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네.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자, 저번 시간에 장벽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 장벽을 넘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장벽 너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넘어가면 안 돼요. 조용히 넘읍시다. 옛날 그 영화 뭐였죠? 그 장대로 이렇게 장벽 넘는 영화가 있었는데 김기덕 감독님의 아, 그거 김규석 감독님의 스텝이었던 그분이 데뷔하시면서 만든. 그랬나요? 네. 감독님 풍산개인가 그거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 풍산개. 아니에요? 그 그쵸? 장대로 이렇게 장벽 이렇게 넘는 음. 네, 갑자기 생각이 나요. 윤계상 씨 나왔던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장첸. 그 장벽을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또 댓글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겸허해지면서 왜요?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 책도 안 보신 분들 음. 중에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막 얘네끼리 뭐 얘기를 하고 사람 얘기하고 사건 얘기하는데 맥을 잡기가 힘들다. 방송을 같이 즐기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라마의 앞부분 전개 정도는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동화 구연처럼 읽으세요. 그래야 그래야 되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웨스테로스라는 대륙에 있는 칠왕국을 다스리던 타르가렌 왕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영감 같아서 뭐 영감한테 듣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타르가리에. 혀는 왜 그래? 나 못 볼 거 봤어 진짜. 네. 이들은 과거에 불을 뿜는 용을 타고 온 땅을 지배했으나 지금에 와서 용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로만 남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타르가렌 가문의 마지막 왕세자가 북부를 다스리는 스타크 가문의 영예를 겁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스타크 영예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남부 유력 가문 바라테온의 후계자 로버트는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에 북쪽의 스타크, 동쪽의 아린 가문이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칠왕국은 바라테온 가문의 손에 떨어지고 로버트는 새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되죠. 바다 너머로 도망친 타르가렌의 마지막 남은 어린 자손들은 다시 웨스테로스로 돌아와 정당한 자기 자리를 찾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전설의 용을 다시 손에 넣기 전엔 이 아이들의 꿈은 요원해 보이죠. 화가 나서 얼떨결에 왕이 된 로버트는 왕국을 썩 잘 다스리지 못하고 주색에 빠져 있다가 가장 친한 스타크의 가주 에다드를 재상으로 불러들입니다. 김갑수 씨. 그렇죠. 네. 김갑수 씨. 재상이 킹스앤드 수관이죠. 그렇죠. 이 지금 이제 요약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용어들을 마구남발하던 요 전 방송들은 마구남발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종류의 재상 킹스앤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서쪽 유력 가문인 라니스터의 딸이자 현재 왕비인 서세이는 에다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눈치 없이 밝혀져서는 안 될 비밀을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사실 왕세자인 조프리 왕자는 로버트 왕의 아들이 아니라 서세이의 쌍둥이 남매 제이미의 핏줄이었습니다. 구궁. 결국 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에다드는 진실을 로버트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하자마자 로버트 왕이 사냥에 나가 의문의 사고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뭔가 위협을 느낀 에다드 스타크는 북쪽 영지의 가족에게 경고를 보내고 스타크 가문의 싸가지 없는 똘똘이 토니 스타크는 하늘을 나는 강철의 갑옷을 만듭니다. 다른 거랑 섞었는데. 대략 이렇게 시작하는 뒤에 강철의 갑옷만 빼고요. 네. 대략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 드라마의 앞부분 설정인 것 같아요. 이게 요약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요약을 하다 보니 쓸데없는 짓 같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요약을 하다 보면 이 얘기가 막 그렇게 특별한 재밌는 얘기인가라는 의심이 솔직히 들어요. 모든 명작은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나 대화나 이런 데서 재미들이 나오다 보니까 줄이면 줄일수록 다 똑같은 얘기가 돼요. 네, 이렇게 뼈대만 남다 보면 참 먹기가 별로 안 좋은 먹을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향치가 없는 뭔가가 돼버려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말씀해주신 요 1시즌 이후에 지금 1시즌 얘기잖아요. 네. 드라마로 치면 1시즌이 제일 그래도 드라마적인 완성도에 있어서의 그나마 추려서 얘기해줄 만한 게 있어. 그렇죠. 나머지는 사실 그 다음부터 이제 질이 멸렬하고 사람도 많아지고 등장인물과 막. 근데 1시즌까지는 딱 말씀하신 걸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이 지금 등장했던 사람들 다 죽고 그들의 그쵸. 네. 자식들이 중내산에 복수하네 어쩌네 하면서 뒹구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또 워낙 사람이 많고 세력이 많고 시점이 계속 옮겨가다 보니까 사실은 한 명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대기의 얘기를 쭉 푸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산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긴 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재밌게 들으실 분들은 저번에 대표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겠지만 한번
드라마를 재밌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건 지금 제가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책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방송 들으면서 책을 동시에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자그마한 희망이라면 이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이 서점에 가면 그 장르 문학이 있는 그 앞에 가서 서는데 그 장르 문학 코너에 이 협소하면 항상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 장르 문학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게 저도 항상 신기한 게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 영화는 장르물들이 많이 우대받잖아요. 그렇죠. 또 대부분 좋은 영화들이 장르물의 스타일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장르물에 대한 어떤 천시 같은 게 없는데 문학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장르물 하면 왠지 순문학에 비해 네. 그래서 저도 한국 남성 문학가가 되는 법이라는 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시호님의 강렬한 반대로 저번 마르크스 강의 이후에 또 좌절되었다는 네. 걸 말씀드리면서 네네 안 됩니다. 제목만 들어도 장르가 공포 장르네요. 아니, 서늘해지. 많이 듣던 거 있어. 꼭, 네. 꼭 나오는 몇 개가 있어요. 좀 창녀. 끈적하고 에로틱하고 뭐 있어요. 자, 그런 좀 하여튼 서늘해지네요 기분이. 동구밭에 한 계집아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그런 거 있죠. 꼭 다른 그렇게 술집에 다니되고 뭐 이런 네. 거. 어쨌든 장르 문학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이 자기계발서 코너에 반에 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의 반이 뭐야? 그 네. 거의 책꽂이 한 2개 놓고 네. 그냥 끝이잖아요, 거의. 그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쭉 둘러보면 한국 문학. 어쨌든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일본 문학이 또 그만큼 네. 있고. 일본도 그다음에- 추리 소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유럽은 보통 통쳐서 하나로 이렇게 유럽 그렇죠. 문학 있고 뭐 영미 문학 있고 장르 문학이 그런 코너들에 비해서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장르 문학을 퉁치는 게 장르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SF 있고 공포 있고 판타지 있고 한데 얘네들 다 묶어서 힘을 합쳐도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장르 문학의 그 뭐죠? 걔 트와일라이트. 네네네. 트와일라이트에 나오는 뱀파이어와 늑대가 힘을 합쳐봤자 네. 박경리의 서희 한 명을 못 이긴다. 잠깐 이거는 시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덩치가 위상을 음. 뭐 세계국급으로 가면야 당연히 이기지만 어떤 그 문학으로 꽂혀 있을 때 위상은 서희가 일당백이다. 그렇죠. 네. 이 웨스테로스에서 용이 날아올라도 웨스테로스 대륙이 아무리 넓다 한들 태백산맥보다 넓으랴. 그렇죠. 얼음과 불의 노래가 아무리 듣기 좋다 한들 서편제보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에 이제 거대한 장벽 얘기를 했어요. 더월. 그 장벽을 지은 게 스타크 집안의 시조라고 불리는 건축왕 스타크죠. 브랜든 스타크요. 브랜든 스타크가 이 정도로 장벽을 지었으면 이 사람 진짜 왕이 되고도 남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장벽을 지었으면 뭐 왕이든 뭐든 나라든 뭐든 아니 그렇지 않죠. 이 정도로 세울 정도의 뭐가 있으면 이런 정도는 대부분 이제 덕후일 확률이 높으니까 또 지을 게 없어 하면서 왕 그쵸. 같은 걸 거부하고 돌아다니죠. 실제로 이 얘기들을 보면 왕도 됐는데 그걸로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웨스테로스 대륙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브랜든이 손을 댔다는 건축물들, 이 건축 덕후가 손을 댔다는 경이로운 건축물들이 웨스테로스에 꽤 많아요. 대공분실이요? 윈터펠의 사람들은 네. 되게 싫었겠다. 싫었죠. 우리 왕은 우리를 안 다스리고 맨날 어디 가서 남의 집 지어주고 있고 야. 복수야 뭐야? 남쪽의 섬에 공사가 벌어졌대더라. 어쨌든 이 브랜든 스타크가 지은 건축물들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가볍게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타크 본성 있죠. 윈터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벽 안으로 온천수가 흐르는 오버 테크놀로지. 진짜 건물. 신기해. 어떻게 했을까? 온천은 네. 지하나 바닥에 사는데 이거를 벽으로 타게 올라가게 하는 거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렇죠.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빰뿌지를 하는 건가? 가능하다면 왜 네. 온천 중에 음. 엄청난 수압으로 뿜어져 나오고 네, 있잖아요. 있어요. 그 위에 공사를 어떤 마법이든 뭐든 벽을 그걸 어떻게든 뽀개지지 물- 않고 고리로 들어가게. 늘 수만 있으면 그 수압으로 벽으로 쫙 들어가면서 순환이 되게 수압이 좋으니까. 실제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러한 종류의 느낌들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온천수가 흐르는 우리 북쪽의 자이 윈터펠도 브랜든 씨였고요. 대륙의 남서쪽 해안에 쭉 가면 바라테온 가문의 본성이 있어요. 스톰즈엔드라는 바닷가에 서 있는 성이에요.
바다 절벽 위에 서 있는 성인데 실제적으로 바다 절벽에 그런 성을 짓는다는 게 건축학적으로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데너리스가 여기를 갔었지 않나요? 스톰즈엔드예요. 네. 거기는 스톰즈엔드가 아니라 거기에서 걸어가기 엄청 긴 길을 이렇게 돌성을 걸어갔던 그 씬이 있었는데 네. 그 스톰즈엔즈가 아니었나요? 드래곤스톤에 있는 아, 드래곤스톤이고 네. 스톰즈엔드도 브랜든이 지었다고 하죠. 건축학적으로 보면 절벽 끝에 되게 위험한 땅인데 침식 자국이 자꾸 벌어지니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성이 굳건히 서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게 전설인지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옛날 일들이다 보니까 그 안달인들이 웨스테로스 대륙에 들어오기 전 최초인들의 이야기죠. 바라테온 가문 이전에 원래 이 지역의 주인이었던 듀렌든 가문의 시조 폭풍왕이라고 불리는데 신의 비탄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비탄 듀렌이 바다의 신과 바람의 여신 사이에 난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신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사위가 영 그런 거지. 거시기했구만. 사위가 인간이야. 한미해. 음, 그래서 계속 이 사위가 사는 성을 때려부셨대요. 폭풍을 불어서. 너무했다. 자기 딸은 어떻게 그러면? 딸도 그냥 한 대에서 한 대쯤 자게? 이런 거 이제 출가외인이라 그러죠. 그지. 누가 그런 선택을 그럼 하래. 신경도 쓰지 말든가. 그건 그거고 내 기분이 상했잖아. 이런 일을 할 때는요. 보통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들이 아침 드라마에 나올 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내 자식은 일단 그다음 논외예요. 일단 내 기분이 상한 거거든. 네. 딸이 한 대서 잔다? 그럴 때 딱 나오는 말이 있죠. 꼴 좋다. 엄마 아빠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아, 그렇지. 엄마 아빠가 부셔놓고는 얼추구니가 없네 진짜. 그래서 성을 짓는데 이 사위가 되게 뚝심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성이 무너지면 다시 지어요. 튼튼하게. 그럼 또 이 장인 장모가 더 화가 나겠죠. 가서 또 때려 부셔요. 그럼 왜 화가 나는지 알 것 같아.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장인 장모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네 직업이 뭔가 성을 짓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는데 네. 일단 살 곳은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우리 딸이 사는데 이런 집에 지금 우리 딸을 살게 안 되게 부셔. 이 집 안 돼 부셔 이런 거 있잖아요. 오. 그런 느낌인데. 이거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 이런 거. 그 왜 돼지 삼형제와 늑대가 하는 것처럼 초가집 안 돼 이런 거죠. 나무집 안 돼 벽돌집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근데 이 주인공이 그러다가 직업을 아예 바꿔서 자기가 짓고 있잖아요. 나 벌어먹일 생각은 안 하고 있고. 나 이 스토리 한국 드라마 본 것 같아. 어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딸이랑 부자 되고. 자네 우리 딸이 어디 월세야 안 돼 그런 거 방학까지 전세 안 돼 이런 거죠. 그 있잖아 사는 데 찾아서 한번 이렇게 휙 둘러보고 자네는 내 딸을 이런 데 살게 하려고 데려간 건가? 그치 그거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부자 되고 나중에. 그 장인 장모한테 네가라 그러거든요. 어쨌든 네가 감히 막 이러면서 이 성을 다시 짓는 거를 6번을 했어요. 그리고도 계속 부서졌는데 뭐 앞으로도 이 신의 힘 앞에서 폭풍 앞에서 이 성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7번째 지은 성이 지금까지 부서지지 않고 끊임없이 폭풍이 부는 그곳에서 서서 버틴다는데 이 성을 지을 때 브랜든이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폭풍으로 진짜 유명해요. 브랜드 아파트 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브랜드. 네. 빌라 같은 거 안 돼. 네. 브랜드 아파트로 가야지 이런 거. 저기 북쪽에 제가 지은 자이 보셨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가 폭풍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여러분들 아시는 스타니스 바라테온 웃지 않는 남자. 네. 네, 바라테온의 첫 번째 동생이죠.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웃지 않는 이유가 자기는 부모님이 에소스 대륙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성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네 성 앞에 바다에서 폭풍으로 배가 가라앉아서 부모님이 죽는 걸 바로 봤어요. 앞에서. 네. 그리고 그때부터 웃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만큼 여기가 폭풍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효자네. 네, 효자입니다. 그거 우리 엘사네 부모님이 그랬지 않아요? 그러네. 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어쨌든. 에서와 다르게 여기선 형은 주색 잡기를. 네. 이 스톰즈엔드도 건축왕 브랜든에 대한 전설이 얽혀 있고요. 잘 짓는 게 아니라 뭔가 마법을 쓰는 거네요. 네, 실제로 마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스톰즈엔드 같은 경우에 장벽, 더 월드 마법의 어떤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는 네. 전설들이 있었잖아요. 스톰즈엔드 성벽에도 마법이 걸려 있다라는 얘기가 소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 번외편으로 나오면 분명히 그런 애가 등장할 것 같은 거예요. 엘사? 아니 엘사가 아니라 왜 이 지금 보니까 이 양반이 지금 브랜든 스타크 이 양반이 지금 험지에다가 지금 뭘 자꾸 짓고 거대한 거 험지 건축물이 세워질 수 없는 거 요런 조건이 충족되는 곳에 랜드마크를 세우는 게 이 사람 취미인데 왜 이런 거 있잖아. 그것은 진짜 건축술만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꼼수지 이러면서 진정한 건축왕은 나야 이런 그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마법의 힘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음. 포인트 몇 개 다지면 나 영생 누려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거는 드는데. 강철의 연금술사 세계관 연결해서 그쵸. 마방진이 생겨서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왠지 그렇습니다. 뭔가 지하에 뭘 흐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이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 같고 멜리에선드레가 마법적인 힘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 검은 그림자를 보내는데 네. 스톰젠드의 벽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법의 결계가 있다는 책에는 얘기. 그게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멜리에선드레가 그 결계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양파 기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안으로 뭔가 이렇게 들이는 장면이 나중에 소설에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소설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고 여러분도 오늘은 이제 가볍게 둘러보는 거니까 이 서쪽 파라테온의 본성인 스톰젠드라는 성이 있었다. 우리 다들 복부인 같아. 네. 땅 걸어 다니고 건물 걸어 다니네. 분명히 좋아. 네. 여기는 이름만 알아두세요. 일단 네. 네, 여기 올릴 거예요. 여기 마법 얘기 이제 계속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떠오르는데 옛날에 촛불 시위할 때 네. 명박산성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렇죠. 그거 지금 미국에 수출했으면 대단한 트럼프가 표창장 줬을걸요? 네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굉장히 방어적으로는 훌륭한 전술이다. 실제적으로 차나 뭐 그런 구조물을 이용해서 이동 요새를 짓는 건 동서양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되게 유용하게 썼던 전술이죠. 마차로 이렇게 벽을 쌓기도 하고 저희 서부 영화 보면은 진마차로 이렇게 동그랗게 요새를 쌓고 그 주변으로 이제 인디언들이 돌고 거기서 방어전을 펼치는 뭐 그런 작전들도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나 그 버스로 이렇게 벽을 지었을 때 그 생각은 했어요. 아, 이게 굉장히 훌륭한 방어 전략은 맞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결과를 아시겠지만 전술적으로 그때 효과가 있을지언정 큰 측면에서는 정부에 좀 큰 타격,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잖아요. 저도 그때 그 명박산성 앞에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너와 나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다라는 느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실제로 성벽을 보면서 그런 느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마법적 힘이라고 느꼈던 게 이런 기분 아닐까. 타자를 가르는 힘,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상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에는 실제로 이제 마법의 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거인들이 느꼈던 어떤 힘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잠깐 해봤어요. 구조적인 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죠. 게다가 옛날엔 약간 그런 신화나 미신 같은 게 있던 세계관이라고 치면 거기서 느끼는 위압감을 어떤 그런 영적인 힘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죠? 다시 브랜든이 건축에 관여했다라는 다른 건물로 가보죠. 올드타운 하이타워 가문의 본성 이름이 하이타워예요. 이름 그대로 엄청나게 높은 건물인데 이 건물 또한 브랜든이 설계했다는 설이 있어요. 하이타워 가문은 드라마만 보신 분들은 이게 뭐 무슨 가문이야 하실 텐데 별로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거의. 실제로 소설을 보시면 하이타워는 엄청난 가문이에요. 이 올드타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이 웨스테로스 대륙 안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 올드타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올드타운과 그 주변의 리치 지방, 굉장히 부유하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그 지방을 다스리던 집안이 바로 하이타워 집안입니다. 여기에 시타델이 있지 않나요? 시타델이 있죠. 여기가 시타델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교의 원래 본전이었던 별빛의 셉트라는 성소도 원래 이 올드타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치신교의 실제적으로 핵심으로 작용을 했던 도시가 이 올드타운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구시가지네요. 그때 당시엔 좀 번성했던 네네. 대학도 있고 가장 큰 랜드마크인 교회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네, 단순히 또 지금 구시가지라고만 얘기하기가 힘든 게 지금으로서도 도시의 규모로 보나 아름다움으로 보나 결코 수도인 킹스랜딩에 밀리지가 않아요. 소설에 얼핏 조금씩 묘사가 나오긴 하는데 킹스랜딩에 대해서 약간은 박정하게 좀 보는 시각들이 꽤 있어요. 킹스랜딩이 처음에 이 대륙을 정복했던 아에곤 타르가르엔이 처음에 용을 타고 이렇게 내렸다라고 하는 네. 강가의 진흙탕이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새를 쌓고 정복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집을 짓고 조금씩 늘려나오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늘려가다 보니까 진흙탕 위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무질서하다라는 느낌의 묘사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개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뭐 그렇긴 한데 타워가 있는 이 올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번듯하게 정비되어 있는 지금도 정비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그려지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쪽에서 그 웨스테로스의 이 서쪽 지역에
항해를 통한 경제를 거의 중심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왜 유구한 가문이 저쪽에 신흥 집안 보면서 약간 이렇게 전 약간 졸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보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실제로 하이타워 가문의 사람들이 약간 그러한 종류의 감성으로 네, 새로운 귀족들이나 뭐 작은 가문들을 귀족,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네, 그렇게 쳐다보고 있죠. 하긴 그 킹스랜딩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보면 이 종로 옛날 지금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종로 피막골이라든가 네, 그런 종로 구시가지 뒷골목 다 아직도 그런 부분 많잖아요. 네, 서울에. 네. 근데 지금 올드타운 얘기 보면 올드타운이라고 하니까 올드하다라고 네. 보면은 우리로 치면 이제 군산이나 이런 데 가면 저는- 그 한 일제 시대 때 신장로로 쫙쫙 뚫려 있잖아. 잘 조금 사는 더 동네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킹스랜딩은 세종시에 가깝고 근데 그건 네. 신흥이니까. 저는 네. 그것보단 느낌이 그러니까 사대문 안 우리 예전부터 유구하게 한양이었던 곳이 올드타운이고요. 네, 네. 도곡 있잖아요. 네. 이쪽이 옛날엔 다 진흙밭이라 그랬거든요. 강남 그쪽이. 근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네. 지금 킹스랜딩이 그 도곡 옛날의 도곡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일 수도 어. 있겠고요. 지저분하지가 않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지저분한 건 종로 뒷골목 느낌이라서 음. 오히려 그보다 더 올드로 가서 일제시대 때 군산이나 목포 정도 거기 가면 난 군산 가서 놀랬더니 그거거든요. 그 신장로가 일직선으로 쭉쭉 쫙쫙 뻗은 거 뻗어요. 그 느낌이 물론 지금은 이제 여기 올드타운처럼 뭐 이렇게 여전히 그 명성을 구가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어쨌든 뭐 그런 기분이네요. 약간 네, 어쨌든 비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굉장히 오래됐으나 아직도 아름답고 아직도 건실한 도시라는 것이 네, 찾기가 힘들지 않다 보니까 이 올드타운이 있죠. 이 올드타운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웨스테로스의 지성이 다 모여 있는 시타델이 있고 아무리 공부해도 학사밖에 못한다는 그곳. 그렇죠. 학사가 다. 그리고 칠신교의 핵심이었던 별빛의 데셉트가 여기 있죠. 지금은 바일로르의 데셉트라고 킹스랜딩에 이거 옮겼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역사가 쭉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이 데셉트가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세트가 우리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큰 대세프트가 있는 곳이란 그렇죠. 거죠. 중앙성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앙성전이 있었고 여기에 중앙성전이 있다라는 게 나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게 그 타르가렌 가문은 어쨌든 이 대륙의 출신이 아니라 그렇죠. 네, 비교적 최근에 다른 곳에서 넘어온 이주민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주민들이 풍습이 좀 달랐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란들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데 그중에 종교 반란이 크게 일어나요. 뭐 말씀드리자면 타르가렌 가문은 근친혼 풍습이 있었어요. 네. 자매 남매가 태어나면 남매끼리 무조건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매가 하나 이렇게 둘이 짝지어지는 게 아니라 남매가 여러 명이면 그냥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혈통을 보존했죠. 그러니까 라니스터가 킹스랜딩 그 서세이가 시집가면서 네. 이게 애가 다 안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소설에 나와요, 진짜로. 아, 진짜로? 그렇게 말을 해? 네. 서세이가 과거 타르가렌들이 음. 남매끼리 결혼을 했는데 우리라고 그럴 게 뭐야라고 얘기하면서 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정리되면 그냥 발표하자라고 얘기해요. 제이미가 오. 드라마에서도 그런 말 했지 않아요? 그런가요? 드라마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안 나요. 했었나? 제이미가 그런 비슷한 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네, 오. 소설에 나옵니다. 그거. 왜냐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아니 킹스랜딩의 안주인이 근친을 했다면 이거를 부끄럽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여기 안주인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서세이도 어쨌든 왜 나중에 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네, 거의 숨기지도 않죠. 음. 실제로 마틴 작가님이 남매 간의 이 근친을 요 라니스터 집안에 넣어서 시즌 1에 집어넣었던 것은 드라마로 시즌 1이고 소설로는 일부겠죠. 거기에 집어넣었던 것은 분명히 타르가렌 집안과 이 라니스터 지금 다른 가문과의 요 격차가 있거든요. 네. 요걸 분명히 염두에 두고 아마 계산하고 쓰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왕 최고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력과 한계와 뭐 요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조금 뭐 오해를 하자면 그런 남매 간의 동성혼을 동성혼이 아니죠. 남매 간의 근친혼을 앞에 넣었던 건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우리 막장 드라마의 화신 아니냐. 마틴 작가님이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적하신 권력에 대한 부분 타르가렌 집안의 근친혼과 그다음에 라니스터 집안의 남매 사랑에 빠진 남매가 느낄 만한 그 감정과 이거를 분명히 계산하고 넣으신 것 같아요. 또 그럴 수 있는 게 권력에 대한 얘기죠. 여기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 그 얘기도 했잖아요. 생각보다 혈통 계열의 혈통의 특성.
흔히 말하는 뭐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나루토 같은 데 등장하는 용어로 치면 혈족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 혈통은 어떠한 특질을 사륜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특질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실제 인간들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아주 진짜 인종적으로 격차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조풀이 보고 금발이네? 사실 그런 류의 쉬운 추정을 하는 이유가 아마도 느낌상 이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혈통의 특성이 굉장히 그 강하게 발현된다라는 어떤 심플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인 즉슨 네. 그 혈통의 특성이 강렬하게 지배한다라는 그 어떤 유전자적 어떤 이쪽 세계관만으로 본다면 오히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것까지 상상해 볼 수 있죠. 우리 혈통의 순수함, 순결함, 어떤 혈통과 우리가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을 때 그 혈통이 얼마만큼 순수하고 위대하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기 등장하는 세계관에 등장하는 얼블로의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근친혼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 어떤 세계 표준에서의 그런 기분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근친혼이라는 게 일반 세계에서는 얘들도 조금 쑥스러울 수는 있는데 왕족 그리고 왕족으로 이어되는 그 어떤 뭐 여기도 당연히 부계제겠죠. 그 혈통으로서의 순수함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른 의미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행위다라는 식으로 수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 이제 뒤에 이제 얘기가 조금씩 풀리긴 할 테지만 이 올드타운의 별빛의 데셉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아까 뭐 라니스터 집안의 남매 얘기도 그렇고 이 끊임없이 마틴 작가가 권력에 대한 주제를 잘 풀고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권력의 한계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타르가렌 가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왔는데 웨스테로스 대륙이 네. 아니라 칠신교를 믿지 않는 곳이었죠. 이들이 근친혼을 한 이유는 핏줄이라는 마법의 힘 때문이래요. 용을 다루는 힘, 불을 다루고 그러니까 불마법과 혈마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던 게 이 발리리아 지방의 귀족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피의 마법, 혈마법이다 보니까 혈통으로 좀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근친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웨스테로스 대륙으로 넘어왔는데 칠신교 안에서는 귀족이고 왕족이고를 떠나서 근친혼은 절대 금지였어요. 이건 죄악이에요. 그냥 지옥에 떨어질 일이었어요. 남매끼리 결혼을 해. 이거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는데 외부에 온 절대적인 권력자가 왕족이 네,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에 사는 모든 민중들의 그 기본적인 도덕관에 반하는 어떤 생활 습성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워낙 압도적인 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 말을 안 했는데 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별빛의 데셉트에 종교인들로부터 불만이 시작됐어요.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를 다스리는 이들이 저렇게 부도덕한 결혼을 계속 해나가는 게 맞나? 그래서 거대한 종교 반란이 일어나요. 초반에.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가끔 그런 상상하잖아요. 우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는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민중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간에 이것이 어떻게 합의되어 가는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타르가렌 가문은 자신들의 근친혼을 끝까지 유지해요. 결국은 어떠한 부분에서 서로 간에 양보를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요 과정들을 굉장히 유려하게 그려낸 부분들이 있어요. 요것에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이 올드타운에 있는 별빛의 데셉트입니다. 맨 처음에 데네리스가 등장할 때 아직 이제 오빠가 칼드로고에게 데네리스를 줄 때 네. 직전 이제 너도 이제 다 컸구나 하면서 그때 데네리스의 나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근데 그 나신을 보는 게 오빠의 눈빛으로 오빠의 시선으로 그 데네리스 나신을 훑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볼 때 바로 뭔가 느낌이 저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여자로 보내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도록 카메라 처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 타르가리안 집안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더라도 저기는 뭔가 좀 저런 게 있나 보다라는 거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카메라 웍도 그렇게 갔었거든요. 소설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 동생을 뭐 힘 있는 사위, 그럼 급수는 떨어지지만 힘 있는 사위한테 이렇게 시집 보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내 여자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보낸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죠. 원래는 내 와이프예요. 내 동생이자 내가 취해야 될 여자예요. 중간에 얘를 막 교육시키기도 해요. 우리 타르가렌 가문은 뭐 용을 타고 뭐 역사들에 대해서도 막 가르치는데 얘를 체벌하면서 정확하게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젖꼭지를 계속 꼬집어요. 오빠가. 들어.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그랬다는데. 우리 남자 학교에서 남자 쌤이 그런 경우 많다면서요. 우리 학교에도 남녀공학이었대. 있었는데. 뭐라고? 뭐라고요? 이 얘기 지금 하면 그분 은퇴했겠지.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 중학교 때 우린 보통 남중남고잖아. 네네. 근데 걔가 우리 중에서 유일하게 남녀공학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여학생한테? 네, 우린 야만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만 시대긴 했는데 뭐 그랬대요. 어쨌든 네. 테너리스의 오빠가 젖꼭지를 꼬집었다는 얘기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오는 게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다 망해가는 이제 혈통 있는 집안인데 이것만 팔면 안 돼. 가본데 내 그치. 집안에요. 옥새는 못 넘긴다. 네, 어쩔 수 없다. 나름은 현명한 판단인 거죠. 이거를 맞아요. 내가 쥐고 있어봤자 우리는 그냥 이대로 죽어갈 뿐이니까 야 용단을 내리자. 동생 너도 준비해. 그게 첫 장면이에요. 맞아요. 네, 너도 나랑 결혼하는 게 좋고 그게 우리 집안의 다 자연스러운 그거지만 너도 결심을 내려야 돼. 오빠를 도와줘야지. 네. 우리 가문을 이건 일으키려면 가문을 네가 위해서야. 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네. 네가 쟤한테 가야 돼. 그렇죠.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 맞아요. 있어요. 별빛의 뎁셋 별빛의 데셉트. 후우우. 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두 건물 말고 본성이 하이타워라고 엄청나게 높은 일종의 등대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실제로 등대 역할을 할 거고 그 가문의 문장도 보면 높은 탑 위에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그러한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이타워 같은 경우에는 허니와인 강이라고 요 강이 흘러요. 그 강 위에 허니 와인 강이에요 이름이? 네, 허니와인. 뭐 젓가락거리 흐르는 그런 강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요 근처에 섬이 또 하나 있는데 이쪽에 되게 와인이 유명한 산지가 또 섬이 나오고 요건 나중에 또 다 나올 거예요. 유명한 네. 가문들이 있어요. 네. 와인으로 돈 번 이 와인 집안도 있고. 네. 하이타워 가문의 또 유명한 얘기가 하나 우리가 드라마에 되게 인상적인 사건하고 좀 연관이 있죠. 조라모르몬트라는 인물이 드라마에 나와요. 네. 그럼 이것도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본의 이야기에 네. 바다 건너 넘어갔던 원래 왕가 타르가르엔의 자손들이 떠돌고 있을 때 똑같이 서쪽의 웨스테로스 대륙에서 쫓겨난 이 방랑기사가 웨스테로스의 아이를 섬기면서 왕으로 추대하는 타르가리엔의 아이를 섬기면서. 타르가르엔의 아이를 섬기면서 왕으로 이 아이를 그쵸. 올리겠다라고 고군분투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킹스가드가 되죠. 그렇죠. 킹스가드가 되는데 또는 뭐 수관 킹샌드가 되기도 하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 조라 모르몬트라는 기사예요. 드라마에서는 사실 완전 꼭중년. 너무 미중년이셔. 이 아저씨가 제일 좋았어. 너무 일단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기고 뭐 멋있죠. 일단 형체가 좀 있죠. 아니야. 이게 멋지게 늙었어. 네네네 맞아요. 여기 나오는 이 계저의 향연이잖아요. 사실 또 얼굴로가 그잖아요. 맞아요. 되게 혐오스러운 계저의 향연이 나오다가 중간에 되게 빛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진짜 드물게. 순진한 존스노우라든가 아니면 조라 모르몬트의 그 연심, 네. 끝없는 일편담심 뭐 이런 충심. 건데. 생각해 보니까 각종 타입의 아저씨들이 다 나오네요. 그럼요. 계저의 향연이잖아요. 저는 양파 기사가 제일 결혼하면 얼굴 뜯어먹고 사나 양파 기사가 좋아. 뜯어먹고 살 수도 있어요. 양파 기사는 그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성인 중에 한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3대 성인 중에 한 네. 분이시니까. 아니면 뭐 리틀핑거 같은 중년도 이제 나오고. 이 아저씨 타입 굉장히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진한 네. 그 머스크 스킨 냄새가 나는 머리를 잘 비든 네. 재수 없는 아저씨가 리틀핑거. 되게 명품 옷에 신사로 되게 입성도 바르신 분이 CEO. 그래서 우리 시용은 하면서 여대생이라고 불러야 될까? 뭐 이러면서 그런 아저씨죠. 네, 그 그리고 리틀핑거 어릴 하는 때부터 봐왔단다. 리틀핑거가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킹스랜딩 수도에 있는 매춘구를 그쵸. 운영하고 그쵸, 있죠. 유명한 매춘구를. 그러니까 딱 보면 CEO고 이렇게 양복 입었는데 자기 건물주 이거 자기 건물이래. 제가 건물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은 아는 사람이 막 지나가네요. 건물에 그 이상한 수상한 이렇게 그게 있는 거지. 네, 아, 간판 그럼. 없는 집들 많고 네네네. 그런 거죠. 그분들 간판 없는 곳에 식사하시는 거 좋아하셔. 어쨌든 남들 못 찾아오게. 어쨌든 우린 지금 조라 모르몬트라는 왜 그러니까 꽃중년 얘기가 또 계절로 갔어. 아니야. 꽃중년 얘기를 합시다. 네, 아, 근데 너무너무 실제- 미중년이셔. 저 모르겠는데 그 소설에서는 묘사가 어때요?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요. 이런 꽃중년이라고 그런 거 이건 없어요? 팬 서비스인가? 아 그냥 팬서비스입니다. 팬서비스네. 아. 그러면. 그냥 늙은 아저씨로 나옵니다. 아. 그런데 저건 있어요. 무력이 꽤 강해요. 음. 어쨌든 칼싸움을 꽤 그러니까 잘하는. 무력은 제이미랑 거의 동급인데 제이미가 졌죠.
동급까지는 아니고요. 제이미가 사실 저 드라마 안에서는 약간 얄량얄량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제이미 넘사벽입니다. 이 대륙 안에서. 그래요? 제이미가 네. 원래 칼싸움 제일 잘한다고 조라 모르몬트가 거의 동급이라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동급은 아니고요. 조라몬트가 한 번 정도 마상 시합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마상 시합에서 막 1등하는 사람이 뭐 여러모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대충 묘사를 보면 조라몬트가 자기도 어떻게 이겼는지 모른다라는 느낌으로 나와요. 네, 미친 듯이 근데 싸워서. 그래도 음. 이 둘의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조라 모르몬트가 제이미의 나이였을 때라고 생각해 보면 둘이 비등비등했을 수도 있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소설 보면 아시겠지만 미중년을 밀어주려고 우리 제이미 넘사벽이에요. 그랬구나. 네. 그냥 전 제이미도 좋아합니다. 네, 제이미 싸움의 신입니다 거의. 네. 그 조라몬트도 어쨌든 수익권으로는 이제 검사고. 네. 근데 이 조라몬트가 그때 마상 시합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싸워서 어쨌든 되게 한미한 집안이거든요. 베어 아일랜드라는 네. 데였는데 이 집안에 사람이 와서 이렇게 1등을 할 정도로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시합을 보고 있던 여인 중 하나가 하이타워에. 네, 하이타워의 아가씨가 음. 이 시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의 1등으로 그 아가씨를 아가씨와 결혼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베어 아일랜드가 엄청 척박하잖아요. 네. 동네가. 네. 척박한데 가난하지만 뼈대만 있는 기사가 가문도 대단하고 돈도 많은 집안의 아가씨를 넘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싸워서 어쨌든 이겨서 네. 그분에게 청혼을 했다. 나이도 어려요. 10대. 소화성 여자. 테너리스 좋아하는 이유가 이 미중년의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근데 사실상 이 미중년이 얼굴에 가려져 있고 데너리스 충분히 나이 든 여성이 연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상 나이 맞춰보면 약간 그런 느낌 맞아. 있잖아요. 실제 설정으로만 보면은 이 소설하고 지금 드라마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흔히 이제 흔히 아시는 아니야 친숙한 스타크 가문의 아이들이 네. 드라마 편에서 나이가 더 많게 나와요. 음. 소설에서 훨씬 어린 애들이에요. 근데 이건 HBO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온갖 잔혹함과 그렇죠. 그쵸. 그거를 네. 미성년 배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나이를 좀 음. 높여서 이제 설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실제로 중세 때 결혼이 뭐 그때그때 달랐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10대에 결혼하는 경우들이 그쵸. 워낙 많았으니까 음. 그래서 뭐 지금은 소아성애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서는 뭐 그냥 흔했다. 근데 당신 소화성에 눈 감아주던 시대다. 아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오묘한 게 조라모르몬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준으로 봐서도 조금은 더 나이가 어린 축을 이렇게 선호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조라모론도 그래도 저는 소화성에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그거야 뭐 본인이 그렇게 타고난 거고 시대가 그걸 허락해 줬으니까 그것까진 뭐 우리가 뭐 욕할 건 아닌데 조라모르몬트가 여기 쫓겨나게 된 계기가 네. 조라모르몬트의 이 일편담심 때문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이 리네스 하이타워라는 아가씨를 결국은 쟁취를 하고 자기네 섬에 이제 결혼해서 데리고 가죠. 베어 아일랜드로 가는데 베어 아일랜드가 저 북쪽에 있는 섬이에요. 네. 북쪽 서쪽의 끝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장벽 위에요. 그러니까요. 지도 함경도. 그 지도를 보면은요. 그 높이가 네. 월 살짝 바로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나중에 그 어린 여자 영주가 있던 곳이 여기 아닌가요? 베어 아일랜드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모르몬트의 조카인가 모르몬트 집안.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주 강단 있는 그 영주가 있던 데였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땅으로 치자면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님이 남쪽 내려오시기 전에 북쪽에 그 녹둔도라는 데서 네, 강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그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그 베어 아일랜드가 있고 베어 아일랜드에는 거의 그 나무하고 곰밖에 없어요. 곰구고. 특산물 나무하고 곰. 거기 알래스카 그 러시아 그 뭐죠 무슨 툰드라 기후인가? 네네네. 네. 뭐 그런 동네 느낌. 그런 동네죠. 네. 소나무들 이렇게 있고 실제로 성도 가보면 베어 아일랜드 성은 돌로 못 지었어요. 아 그래요? 나무로 지은 성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추운데. 네, 나무로 지었고 나무 위에다 나 눈물 나. 잠깐 나 진짜 순간 나도 그 소리 방금 나올 뻔. 자네는 이런데. 그러니까 바로 나오네 이거. 하이타워의 영예를. 바로 나오네. 내 딸을 이런 데다 살게 하려고 데리고 야 갔나? 돌로도 안 짓고 이거 뭐냐 이거. 아니 네. 그래서 그 아내의 씀씀이를 맞춰주려고 온갖 짓거리를 하다가 그 웨스테로스 제가 알기로 웨스테로스에서 금지된 네. 노예 그것까지 해가지고 뜰켜서 우리 스타크 김갑수 성님이 네. 쫓아와서 도망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모라몬트 집안 같은 경우에 스타크 집안의 기수 집안이에요. 네. 여기서 말씀드린 기수 집안은 일종의 영주나 기사들을
생각하는데 보통 영주들이죠. 그 대영주가 소집 명령, 전쟁을 해야겠다, 소집 명령을 내리면 모여야 될 의무가 있는 집안들을 기수 집안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조라 모르몬트의 모라몬트 집안이었죠. 그리고 모라몬트 집안에는 이렇게 한미한데 가보가 하나 있었어요. 발리리아 강철 그 검이 있었죠. 네, 롱클로우라고 그 발리리아 검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또 자세하게 그쵸. 따로 이렇게 다뤄야 될 존 챕터가 스노우와 있으니까. 엮여지는 거니까요. 네, 나중에 일단.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예를 거기 데리고 가서 이 영예가 너무 심심해하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석이나 음식이나 그 에소스 지방의 일종의 이제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의 관계라고 치면 에소스에서 온갖 향료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사다 바쳐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심하잖아요. 그냥 그런 옷이나 뭐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음유신이나 뭐 떠돌아다니 유랑단이나 이런 애들을 돈을 주고요. 이 섬까지 이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노예 무역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네. 조라 모르몬트가 되게 멋있는 사람인데 쫓겨다닌다 그래서 맞아요. 수배자라 그래서 설정을 찾아보니까 노예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노예 장사를 했다는 게 일단 또 이 사람의 왜 드라마의 상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인품에 비해 너무 죄질이 안 좋아. 찾아보니까 그게 다 일편단심의 일환이었다는 거.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그 말에 이 사람 참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네. 이 웨스테로스 대륙에서 노예 무역은 중재에 해당돼서 원래대로라면 아무리 그런 영주 집안이라고 해도 스타크 집안에 가서 아이스의 참맛을 보고 오는 네, 거죠. 아이스의 참맛으로 모가지가 된공이 될 수도 있을 만큼 큰 일이었고 사실 기수 집안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중한 벌을 받게 돼 있는 벌이었어요. 근데요. 뭘로 갔겠네요. 네. 저는 제 생각에 만약에 모르몬트 집안이 라니스터나 이런 집이었으면 대충 사정 설명하면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좋은 자리 줄 테니까 이랬을 것 같아. 그게 그 김갑수 자꾸 이제 김갑수라고 그게 아니라 그 에다드 스타크가 되게 꼬장꼬장한 사람이잖아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죠. FM인 사람이잖아요. FM이냐. 그러니까 그게 뭐가 바늘로 이게 뭐가 들어갈 그 구멍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일이 좀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름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조라 모르몬트를 보고 라니스터였다면 마치 클리게인 가문을 다루듯이 그렇죠. 일종의 거래처럼 그거 내가 묻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 에다드 스타크는 그런 거 없죠. 일절 없죠. 잘못했는데. 왜냐면 왜 그랬냐면 다른 지방마다 다 귀족이라 그래도 분위기가 달랐던 게 그레이조이 집안 나올 때 보면 이건 쌍놈 집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왈더 프레이도 그렇고 너무 근본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라몬트가 위치가 좀 다른 데 속해 있으면 그렇게까지 중재인이 안 됐을 수도 있었는데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나 이 북부인들의 성격이 좀 나와요. 여기서 조라 모르몬트가 이후에 스타크의 추적을 피해서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에소스 대륙으로 도망치거든요. 그 아버지가 수치감 때문에 자기가 더 오래 가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 나이트워치의 사령관이 바로 그 모르몬트이십니다. 아들 새끼. 이 북부인의 성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영주들 낯이 없다. 네, 할 수도 있지만 북부인들은 이게 문제야. 남부인들은 바로 할복하는데. 그래. 네, 참 이게 끝이 안 좋은 게 어쨌든 남쪽으로 데려가서도 이 우리 하이타워 아가씨의 마음을 도망 생활을 하는 와중인데 그걸 더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 사치를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용병단에 들어가서 싸워요. 자기가 잘하는 건 싸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용병에 어디 전쟁을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어디 부잣집 거상에 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 너 가. 여기 있으면 너 모가지 자를 거야. 일관성 있다. 네, 아직도 우리 리네스 하이타워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본처도 무서워하는 어떤 권력의 정점에 이르셨다고 그쵸. 나옵니다. 일베가 숭상하는 여성 타입이죠. 무서워하는. 아니죠. 숭상하죠. 그 태제가 있어야 맞아. 그분들의 그 혐오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단하다. 역시 근데 역시 오래되고 유구한 가문에 잘 교육받은 따님 맞네요. 그렇죠. 사람들을 이렇게 권력으로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러니까. 방법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역시. 그리고 나한테 가치가 없는 사람, 효용성이 더 이상 없어진 사람들은 가치 없이 자르고. 남편이라도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정리해고.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지금 죽이진 않는 거야. 그렇죠. 죽이는 것도 힘들어서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것도 자기 손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일종의 품이 드니까.
그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죠. 보석을 이렇게 갖고 오다 보석을 안 갖고 오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네. 사람이 한평생 한 번 살고 죽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진짜. 네. 아 근데 이게 진짜로 그 사람의 얼굴, 그 배우의 얼굴을 그분도 약간 케빈 코스트너적인 이 그런 모먼트가 있죠. 그런 사연 꽃중년의 있는 그 얼굴. 사연 없는 얼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얘기를 듣는데 그분 얼굴이 생각나면서 이게 참 딱하네요.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있으면 얼굴에 이제 그런 표정이 이렇게 서리게 그래, 사연이 돼요. 안 생길 수가 있어. 그 그렇죠. 얼굴에 안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마지막에 네. 조라 모르몬트가 그 네. 어떤 습격을 봐서 그 병에 걸리잖아요. 회색병. 네. 회색병 그 돌. 회색 비늘병. 돌 맞아. 되는 회색 거. 비늘병. 돌. 네. 근데 애들이 미국의 밈 보면은 그거 돼서 나중에 판타스틱 4 보면은 네. 더 씬 있잖아요. 그 돌 띄어서 네. 조라 모르몬트 판타스틱 4 되냐고. 나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이렇게 기구한 조라 모르먼트가 네.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타르가리엔 집안의 자녀 딸내미 우리 데너리스. 어린 네. 딸을 봤는데 자기가 처음에 사랑에 빠졌던 그 나이 때 되게 닮은 그 아가씨가 바로 데너리스 닮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구나. 모라몬트의 회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여왕으로 섬기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연심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많은 변태들 중에 가장 많은 스테레오타입을 차지하는 게 오늘은 어떤 코스를 할까? 여왕님. 이런 코스가 있죠. 그리고 드라마는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많이 삭제해야 된 장면 중에 하나가 실제 자신의 마음이나 정욕을 드러내는 부분이 소설엔 소설엔 있군요. 조금씩 나와요. 위로도 아래로도 섬기고 싶어하는 그 그 말. 와, 뭔데 이거? 그 말 죽인다. 그거 소설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 대충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뭔데 그래요? 이거?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시도하는 그런 그런 씬도 데도 있군요. 있습니다. 네네. 그 소설에서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정도로 그렇게 매끈한 젠틀맨은 아니네요. 그렇죠. 굉장히 미화됐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미화돼서. 실망이네. 다행이다. 그 이후로도 이 사연 있는 얼굴의 아저씨의 사연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게 다나리스가 잘 거부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자꾸 이상한 애들이랑 자요. 젊은 애들이다. 보란 듯이. 그때마다 이 조라 모르몬트 아저씨 얼굴 그 표정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던. 네. 젊고 잘생긴 애들이랑 자꾸 자죠. 그렇죠. 이게 그 아저씨가 할 게 아니라 데니 드비토 약간 이런 아저씨가 했었어야 되는 거네. 싸움 잘하는 데니 드비토. 싸움 잘하는 데니 드비토. 펭귄맨. 그런 느낌이 지금 그 아저씨가 너무 미화됐네. 너무 안 어울려. 이미지가. 어쨌든 이게 드라마 표현이, 이미지로만 가져갈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게 표현이 되는 게 실제로 이걸 중세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욕정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지금 얘기하는 순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개념에 가까웠을 테니까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징그럽게 그려지지는 않아요. 순정이기도 하고 충성이기도 하고. 소설에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에 섞여 있는 이제 구성물들이 드라마보다는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불순물이 많았다. 그렇죠. 좋네. 네. 네. 훨씬 좀 리얼하네요. 불순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진하다. 아니야 불순물이야. 진하지. 아니야 우리 조라 아니야. 증류가 안 된. 네.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방금 제가 좀 말을 좀 그렇게 했지만 네. 그런 진한 경우에 데니 드비토가 생각났다가 그게 증류가 됐을 때 정제가 되면 그 배우가 네. 원래 원 배우가 생각이 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늙기란 참으로 요원한 일이구나.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느낌이 낭만주의 시대 이전엔 근데 진짜 사실 저 드라마를 보면서도 네. 데네리스를 사랑하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충신뿐이 아니라 분명히 여자로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왜 그런 거는 거의 나오지 않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건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내내 나오는 거 난 느낌이었는데 난 항상. 소설 표현처럼 소설에서는 그렇게 진하게 안 나오는 그쵸, 거죠. 소설에서는 진하진 않지만. 그냥 이게 슥슥, 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슥슥 지나가는 거지. 네. 그걸 막 진하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래서 약간 어떤 위화감이 느껴지긴 했어요. 분명히 사랑을 할 텐데 왜 저렇게 표현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소설은 역시 있었군요. 이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재밌어서 좀 길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데너리스가 이때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아직 10대인데도 남자의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요. 그 남자와 자는 즐거움을 좀 깨우친 때였어요. 요 시기 때 남편은 죽고 나서 그렇죠. 되게 빨리 과부가 됐잖아요. 네. 이때 이 조라모르몬트를 내가 잘까 말까를 고민하는 요 장면들이 꽤 나와요. 근데 그 묘사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도.
은근히 고민을 해요. 우리 데너리스가. 데너리스랑 그 조라 모르몬트의 여성 두 분을 데너리스와 아까 그 하이타워 그 여성분 둘을 모아서 네. 건축학 개론을 찍어야겠네요. 왜 나한테 너무 그린 듯이. 네. 음. 어쨌든 그렇게 뭐랄까 어느 정도의 텐션을 유지해야 충성도 유지된다. 그쵸. 네. 우리 강영욱도 얘기했잖아요. 강아지들한테 무조건 사랑을 주거나 음. 해달라는 대로 다 무조건 해주면 표현을 안 다 된다. 해주면 안 된다. 네, 거부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에는 데너리스가 간식도 안 줬던 것 같은데. 눈빛이 간식인 거지. 쳐다만 봐줘도 그건 거지. 나중에는 칭찬만 해도 되게 감흡하는 느낌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거죠. 타고난 여왕님이네. 그렇죠. 어. 그리고 뭔가를 줄 때는 내가 이걸 뭐 줬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네, 우리 강영욱 데너리스. 그러네요. 네. 어쨌든 베어 아일랜드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 우리 하이타워 아가씨에 대한 얘기가 잠깐 또 그 피해 결혼식 전날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피해 결혼식 전날에 우리 캐틀린 스타크하고 네. 베어 아일랜드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저 더 원로 같고 네. 여자 영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베어 아일랜드가 원래 여전사로 되게 유명해요. 그 우리가 알았던 그 어린이 영주의 엄마죠. 있죠?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위치로 바로 북쪽은 와일드링들이 저 북쪽에서 네. 더 월이 아니라 그 바다 얼음 바다에서 이렇게 배 타고 많이 내려오는 길이에요. 딱 처음에 거치는 길이죠. 그래서 약탈을 많이 당하기도 했고 베어 아일랜드에서 조금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있는 데가 아까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얘기했던 그레이조이 집안이 거기 있어요. 아, 근데 거긴 진짜. 네, 거기 가언이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 강철군도. 네, 거기 되게 유명한 질문이 있죠. 누가 이렇게 보석 같은 거 이렇게 예를 들어 멋있게 목걸이 하고 나와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그 강철을 주고 샀냐, 금을 주고 샀냐, 그러니까 돈 주고 샀냐, 약탈했냐. 그래서 샀다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저런 이렇게 네. 어디 돈 쓸 데가 없어갖고. 근데 거기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 묘사들이 네. 제가 어릴 때 기시감이 드는 게 많아요. 음. 저희 아버지의 세계관. 바닷가 쪽 애들은 뭐 이러면서 또 우리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신 게 있거든. 근데 바닷가 쪽 사람이 좀 거칠다라는 우리 또 네. 그런 통념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확실히 그렇잖아 이쪽도. 북쪽 집안 거칠다, 바다 쪽 사람 거칠다. 근데 또 근데 거친 결 좀 다른데. 네. 중간 놈들 말랑말랑. 네. 조선시대 때도 또 그 얘기 있더라고요. 그 기병을 모집하고 싶으면 동북으로 가고 보병 엄청난 강한 보병을 가지고 싶으면 서북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해병 강한 해병을 삼남 지방으로 가라. 쥐들은 뭐 하겠다고. 난 지휘. 지켜줘. 세금. 네. 어쨌든 다시 베어 아일랜드. 네. 베어 아일랜드 여전사로 유명한 게 그런 식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워낙 훔칠 게 없는 고마고 나무밖에 없는데도 여기가 많이 털려요. 근데 남자도 별로 없어요. 인구수가 적어요. 일단 이 섬 자체가 뭐가 산물이 없다 보니까. 곰을 털리는 건 손해일까? 곰은 우리 친구라고 그거 아니야 여기도? 여기 근데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웨스테로스에 곰에 대한 노래도 있고 곰이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 큰 축제를 하면 꼭 춤추는 곰이 꼭 있어야 돼요. 거기.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고? 그 곰으로 나중에 죄인한테 먹이도 주고 그러는데 춤춘다니까. 춤추고 이제 사람 먹고. 어쨌든 이러한 섬에서 인구수도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한 손은 도끼를 들고 이게 조각상이 있어요. 베어 아일랜드 성 앞에 아예. 그래서 아까 리네스 하이타워가 처음에 시집 갔을 때 그 조각상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보면서 천박하잖아요. 이게 좀 그런 거지 좀. 그리고요 눈앞에 이렇게 딱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저거 나 보라고 세운 거야 이런 느낌. 뭐 나도 이렇게 하라고 상의 탈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추운데. 내가 하이타워에서 이렇게 잘한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그렇겠지. 그래서 피해 결혼식 전날에 그 우리 캐틀린하고 그 베어 아일랜드의 여영주 당시의 여영주였던 메이지 모르몬트가 이 아가씨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 조라 모르몬트의 와이프였던 그 하이타워 아가씨가 있었다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 영주가 같은 시기죠, 같은 시기죠. 네. 이 모르몬트 지금 여자 영주분이 조라 모르몬트가 도망가서 원래 조라 모르몬트 영주였으니까 도망가고 이분이 고모 아니에요?
그렇죠. 고모죠, 고모. 그러니까 자기 아빠는 저기 나이트워치로 가고 네. 고모. 책임지고 아들의 잘못을 책임지고 고모가 이제 영주를 하면서 우리 오빠가 들인 며느리 흉을 보고 있었던 거죠. 흉을 보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 조각상을 싫어했다는 얘기를 이 매지 모르먼트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 아가씨가 되게 싫어했는데 아름답지만 도끼도 못 들 손목에다가 젖을 충분히 먹일 유방도 없었다. 여러 가지로 까네. 네, 베어 아일랜드 여성의 그 어떤 강인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힘도 없는 주제에 네. 뭐 그런 거구나. 근데 저번에 우리 캐틀린 스타크에 시집 가서 오히려 그 며느리들이 더 팍팍해지는 것처럼 네, 캐틀린 그쵸. 팍팍해졌다는 종갓집 게 종부가 되면서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캐틀린은 약간 동정을 또 해요. 그 하이타워 네, 아가씨를 그때도 내가 동정했고 그러니까 자기도 남쪽에서 시집 와서 처음에 그 느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나마 스타크는 그래도 네. 이 벽에 온천도 흐르고 좀 살만한데 그렇죠. 하이타워에서 이 배어 그쪽으로 가면 진짜 네. 아무것도 없는 데니까 네. 그래도 동정심 생길만 하네요. 캐틀린은. 스타크 집안은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닌 게 음. 북부의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웨스테로스 대륙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북쪽, 서쪽, 남쪽, 동쪽 각 지배자 가문이 있는데 그쵸. 그래봤자 4개밖에 없잖아요. 북쪽의 지배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이제 왕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북쪽의 지배자고 북쪽이 춥긴 하지만 영토도 제일 넓어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걸 다스린 스타크 집안이기 때문에 스타크 집안에 시집을 가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영광에 가깝죠. 하지만 베어 아일랜드 모르먼트 집안은 이 뭐랄까 그냥 소형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기수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기수 그러니까 조금 뭐 잘 나가는 영주들도 예를 들어 그 대영주 밑에 있으면 다 기수 집안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수 집안 급이 안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네. 급이 좀 많이 떨어지는 성도 나무성이고 거기에 이게 나 나무성은 진흙벌 좀 조금 진짜 충격이에요. 있고. 네. 미안해. 네, 한미한 집안입니다. 성은 기본 돌 아니야? 의외로 그런 성이 꽤 많이 나와요. 음. 나중에 이제 얘기 쭉 진행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집안 애들이 사고를 좀 많이 치게 돼 있어요. 우리 리틀핑거의 성 나중에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 베어 아일랜드 정도는 쌈 싸먹을 만한 성이 또 나옵니다. 지프로 지어졌어요. 거기 불만 뭐 날아가는 거 아니야? 미리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기 베어 아일랜드는 나무하고 곰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여긴 양과 똥밖에 없다라는 한때잠 자는 건가? 네, 전 영지의 주민이라고는 그 주민들이 다 그 성 안에 살아. 주민 복지가 좋네요. 네, 식모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양치기. 이렇게 오랜만에 리틀핑거 가면 영주잖아. 이렇게 쳐다봐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여기 우리 집인데? 라는 느낌 있잖아. 아 맞다 저 사람이 집주인이지 이런 거. 네. 한미한 집안 하긴 리틀핑거는 그래서 욕망이 네. 자기가 넘볼 수 없는 아가씨를 그렇죠. 캐틀린을 넘보고. 페어 아일랜드도 이 한미한 집안의 어떤 아들내미들이 넘볼 수 없는 걸 이렇게 넘보다가 사고를 치는 이야기들이 꽤 있죠. 그게 사랑이 뭔지 네. 그렇게 돼버렸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게 안 그래도 될 건데 참 그런. 일단 1분 여기서 네. 끝내자. 자,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얼마 나가지 못했지만 또 우리는 또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이게 얘기가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너무 이렇게 선형적인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또 헛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얘기들이 나중에 다시 몇 번 반복이 될 거예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복잡하게 막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름이나 대충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정도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좋을 네. 오늘은 얄 작가님의 말씀을 최대한 경청하려고 했으나 우리는 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잡담한다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얘기가 그런 것 같아. 이게 원래 여기저기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중간에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두 분한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제 얘기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달변이 아니라서 말을 어버버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좀 이렇게 제 얘기에 겁이 나기 때문에 좀 요청을 드렸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가 재미가 없거나 말을 더듬거나 그러면 좀 끼어들어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부탁을 안 했었다고 안 할 것까지는 아는데.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네. 그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럭저럭 시간이 그러저러하게 지나간 얼음과 불의 노래. 자, 2부를 우린 기다립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죠. 내일 봬요. 뭐야 이거. 얄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 대표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